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랜만에 최근에 관심이 많은 7월 초에 상장 예정인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저 혼자는 무리일 것 같아서 여의도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바이오 심사역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셔가지고 모두 이제 지금 얼굴이 안 보여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제가 이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궁금했던 것,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것들, 그리고 상장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말 말이 많죠. 말도 많고 그렇죠. 옛날부터 막 거의 뭐 몇 년 전부터 기다려왔던 메가딜이죠. 그렇죠. 보통 그래서 S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SK가 100% 가지고 맞습니다. 있죠. 주식회사 SK가 지금 100% 들고 있고요. 네네. 이제 상장 이후에 네. 주식회사 SK가 75%를 유지를 하고요. 네. 이제 이번에 신규 공모 및 구주 매출 통해서 네. 이제 기타 주주에게 25%가 배정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주 매출이라고 하면은 SK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그렇죠. 일부 시장에 나오게 되고 8% 수준입니다. 8% 수준이 나오게 된다는 게 이게 그러면 공모할 때 녹여서 받게 되나요? 공모주 청약한 분들한테 흘러 들어가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 이제 그 대금이 이제 주 SK한테 SK로 들어가는 거고. 네네. 근데 어차피 공모 자금도 SK로 들어가는 거죠. 공모 자금은 바이오팜으로 들어가는 네네. 거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주 매출은 그러면 결국에는 SK는 좋은 거네요. SK가 몇 프로 구주를 파는 거죠? 예, 지금 이제 8% 정도 이제 그 상장 이후 지분으로 8%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한 4조 정도로 IPO가 된다라고 하면은 3,200억이 아닐지. 3,200억. 3,200억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와. SK 바이오팜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핫한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입니까, SK? 네. 사실 이제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이미 그 구독자분들도 지금 어차피 어떤 회사인지는 많이들 검색해 보셔서 다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SK 바이오팜은 이제 미국 그 FDA에서 허가받은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2개나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CNS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그래서 CNS 우리말로는 중추 신경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말하면 이제 뇌죠, 뇌. 우리가 뇌가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데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질환들을 타겟하는 어떤 의약품 개발하기가 참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뇌 질환을 치료하겠다라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엄청난 많은 기간 동안 그 한 우물을 파온 어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과라서 그런데 중추신경은 뇌뿐인가요? 아니요, 보통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뇌하고 우리 척추 안에 들어가는 척수라는 신경계까지를 중추신경계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기둥 그렇죠. 역할을 하는 척수 그리고 뇌에 대한 거기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고치는.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난치가 많았죠. 난치나 불치가 많았죠. 그래서 큰 예로 중추신경계에서 굉장히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병증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유명한 질환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라고 알고 계시는 보통 이제 더 의학 용어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더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유명한 질환인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파킨슨병. 이게 이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중추신경계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병이 무하마드 알리가 그렇죠. 다른 그 병만 그게 이제 그 뇌에 이상이 생겨서 근육이나 운동신경에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는 거동이 불편해지는. 그러면 SK 바이오팜은 이 두 가지 메인 되는 질환에 대한 약물을 판매를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2019년 11월에 이제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이제 금년 5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약물로 네. 세노바메이트. 세노바메이트. 네, 이게 성분명이고요. 제품명으로는 엑스코프리라고 나왔는데요. 어렵네요. 엑스코프리. 세노바메이트라는 게 물질이고 네, 맞습니다. 이걸로 약을 만들었더니 그 제품 이름이 엑스코프리고 네, 이게 브랜드명이에요.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고 네. 5월 달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요거는 어디가 아플 때 먹는 약인가요? 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뇌전증 치료제로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뇌전증이 뭐예요? 그 사실 예전에는 간질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요. 네. 우리 몸에 이제 뇌가 네. 이제 전기 자극 신호를 통해서 여러 네. 가지 어떤 감각이라든지 운동을 이제 그 컨트롤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전기 신호가 국소적으로 약간 이상하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빠직빠직하는 게 너무 과다하게 발현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가다가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운동이 멈춘다든지 또는 전혀 의도치 않게 온몸에 어떤 그 발작성 경련이 나타난다든지 네네네.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예. 근데 이런 그 뇌전증, 그래서 예. 흔히들 말하는 간질이라는 병에 대해서 예. 저도 많이 들어봤을 정도로 사실은 조금 많이 알려진 병인데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치료제가 없었나요? 예, 이 저 뇌전증이 전 세계적으로 한 5천만 명 정도가 환자가 있다고 알려져 네. 있어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치료하는 약물은 전혀 개발되지 않았고요. 네. 이제까지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약물이 개발이 되었는데 네네. 그런 이제까지 개발된 약물을 통틀어서도 아직까지 한 20% 정도의 환자는 전혀 치료 효과를 못 보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나와 있는 그 약물들을 다 조합해서 쓴다 하더라도 완전히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은 없었고 네. 이제 발작이 나타나는 빈도를 조금 줄여주는 정도에만 이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환자들이 이제 많이 흔히 말하는 언맨 니즈, 그러니까 아직 그 실현되지 않은 어떤 그 욕구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은 이거 완치도 못 시키는 약인데 왜 그렇게 이제 왜 그러면 SK 바이오팜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는 그럼 기존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약물보다는 어떤 뭐 효과나 효능이 괜찮은 그렇죠, 편인가요? 그렇죠. 네. 이제까지 이제 그 뇌전증 치료제가 한 3세대 정도까지 개발이 되었다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3세대 약물까지도 완전하게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효과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그 발작 빈도를 줄여주는 정도로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나오는 세노바메이트, 그러니까 브랜드명 엑스코프리, 네. SK 바이오팜에서 만든 이 뇌전증 치료제의 경우에는 그 발작의 빈도를 줄여주는 거에서는 50%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로는 완전히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 환자가 네. 21%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 약을 먹으면 이제 당신이 원치 않은 발작을 경험할 수 있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 20%의 확률로 5명 중에 1명은 완전히 발작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환자 입장에서 이게 엄청나게 크게 느낄 수 있는 그 차이가 되거든요. 내가 그 20%에 해당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5명 중에 1명꼴로 나는 이 약을 먹었을 때 완전히 그 발작에서 그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기대감을 주는 약물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진짜 이게 나쁜 생각이긴 한데 네. 사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예. 약이 계속 팔리기 위해서는 그 환자 수가 늘어나거나 예. 약가가 비싸거나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 엑스코프리를 먹어가지고 네. 다 나와버려요. 예. 그러면은 사실 SK 바이오팜 입장에서는 명성은 얻지만 예. 매출은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이 네네. 놓이지 않는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정확하게 보신 것 드는데,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그 수많은 약물들이 개발됐잖아요. 그 중에 네. 어떤 정말 효과가 좋았던 약이 그 정말 이제 한번 복용한 다음에 환자들이 완전히 그 질병이 완전히 완치가 되어버려서 네네. 정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병이 없어진 네, 꿈의 신약이다 했는데 네. 어느 순간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네.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에서는 좋은 긍정적인 면은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복용을 해야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먹어서 또는 해가지고 일정 기간 먹어서 평생 효과가 지속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히 복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21%의 확률로 완전 발작을 소실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다시 착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 그럼 약가가 그 평생 먹어야 되면 예. 약가는 조금 싸야 되지 않나요? 좀 저렴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근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일단은 미국 시장을 타겟해서 네네. 개발된 약물이고요. 네. 그 미국에서는 신약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보험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좀 비교적 저렴하게 그런 그 중요한 약물도 이제 저렴하게 복용을 하시지만 미국 같은 그런 게 좀 약간 약하다 보니까 충분히 회사에서 어떤 좀 충분한 사업성이 보장된 약가를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환자분들은 그 이 엑스코프리를 이용해 가지고 좀 효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FDA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게 2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이제 세노바메이트고 예. 나머지 하나는 네, 하나는 이제 성분명을 먼저 말씀드리면 솔리암페톨이에요. 아, 이것도 어렵네요. 예, 솔리암페톨입니다. 네. 암페톨. 네. 네. 그리고 브랜드명으로는 네. 수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노시요. 네. 일본 거 같네요. 일본 느낌인데. 네. 요거는 어떤 약인가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기면증이라고 하죠. 기면증. 네. 갑자기 잠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졸음을 네.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낮에 심각하게 잠에 빠져드는 그런 네네. 거죠. 그래가지고 기면증 또는 수면 무호흡증 저처럼 이제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 정말 중증으로 심하신 분들. 아, 네. 뭐몇 분씩? 예. 뭐 5분 이상씩 네. 숨 못 쉬는 분들. 그렇죠. 이게 잠자다가 해가지고 무호흡 있으면 네. 그 사이에 해가지고 뇌가 이렇게 깬대요. 우리는 자고 있지만 네네네.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삶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뇌가 정신으로 딱 각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몸은 피로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낮에 깨서 활동해야 될 시간대에 오히려 너무 졸리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게 코를 골아서 피곤한 게 예. 뇌가 자꾸 깨서 그런 거군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네.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피곤한 거였군요. 저도 점점 살찌면서 계속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기면증 치료제. 네. 그러면 이 2개 약물만 봤을 때는 네. 사실 그렇게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막 그 감기나 네. 두통이나 네. 뭐 치통 이런 그 진통제류라든지 뭐 아니면은 좀 흔히들 발생하는 질병 대비했을 때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K바이오팜이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네. 사실 시장 규모라는 거는 이제까지 어떤 적절한 약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엑스코프리, 세노바메이트가 이제 시장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치료를 안 받고 있던 사람들도 다시 치료를 받으면서 시장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적정한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 전 단계에서 이제 흔히 이제 3세대 뇌전증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던 빔펫이라는 약물이 있었어요. 빔펫. 빔펫이요? 네. 예. 이거는 이제 UCB라는 회사가 개발한 약물인데요. 네. 이 회사가 이 빔펫 약물 하나를 가지고 시가총액을 한 5조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아, 물론 전체 시총은 훨씬 큽니다만 그 중에서 빔펫이 기업 가치가 5조라고. 빔펫이 전체 그 UCB의 시가총액의 한 5조 정도의 기여를 하고 네네네,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엑스코프리가 나오면 빔펫보다는 좋은 약물이니까 이 약물만으로도 충분히 시총의 5조 이상의 기여도를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UCB라는 회사가 약을 잘 만들기도 했지만 예. 잘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엑스코프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고 예. 사실 기존의 약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벽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과정들은 SK바이오팜이 직접 하나요? 마케팅을 미국에서? 예, 그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이 직접 마케팅을 할 거고요. 예, 그걸 위해서 지금 SK바이오팜 USA 정확한 법인명이 이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 지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총 직원 한 270명 정도를 이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상당 부분 이제 100명 이상이 실제로 영업 마케팅하는 인력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 전역이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사실 100명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런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조금 이제 뭐랄까 전문 병원 이제 그런 이제 뇌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센터에서만 이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전국 미국 전체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100명이면 전국에서 뇌전증을 보는 센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해놨고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예를 들어 UCB에서 빈펫을 팔았던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경쟁사의 다른 약물들을 팔면서 이제 이미 그거를 처방하는 의사들하고도 관계를 맺어놓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 이제 경력직 사원들을 채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충분히 어떤 마케팅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는 해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예. 자, 이번에 그 공모가 밴드가 시가총액 얼마에서 얼마 정도죠? 지금 시총으로 말했을 때 2.8조에서 2.8에서 3.8조 3.8조인데 정도로 공모가 됩니다. 빈펫이 5조를 받아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대충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당장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네, 꿈과 그렇죠. 미래가 있는 게 바이오 제약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스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스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SK 바이오팜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요. 그 미국의 재즈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이 재즈라는 회사는 이 스노시가 긴면증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원래 이런 수면 관련 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전문적인 어떤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재즈가 스노시의 파이프라인에 관심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매출을 다 SK 바이오팜이 인식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적정한 로열티를 받을 거고, 당연히 이제 기술 이전에 따른 어떤 업프론트랑 마일스톤을 받았죠. 네. 여기 저희 구독자분들은 예. 잘 몰라요. 업프론트가 네. 뭐고 네. 마일스톤이 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예. 업프론트는 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른 회사에다가 그 기술을 쓸 수 있게 파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는데, 업프론트는 계약을 하면서 받는 건가요? 예, 그래가지고 계약하는 시점에 일시에 받는 돈을 보통 업프론트라고 하고요. 계약금. 네, 같은 보통 거죠? 계약금이라고 네네, 말씀합니다. 업프론트. 그리고 마일스톤은 마일스톤은 중간중간에 어떤 이제 조건이 충족했을 때 네. 그 충족한 대가로 받는 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스노시 경우를 말해서 해볼까요? 그럼 이제 가지고 사실 중간에 이제 계약 관계는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SK 바이오팜이 재즈라는 회사에 직접 라이센스 아웃했다고 했을 때 이 계약하는 시점에서 업프론트를 받았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임상 3상을 완료했다든지, 또는 이제 미국에 허가 신청을 했다든지, 또는 FDA로부터 허가를 승인을 받았다든지, 어떤 이제 그런 딱딱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어떤 개발 단계에서의 성취가 일어날 때마다 마일스톤을 지급을 하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제 권리를 이전을 받았지만 이제 이 약물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계약금을 일시에 주어버리면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 입장에서 너무 큰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단 너한테 계약금은 줄게. 근데 나머지는 이 조건이 충족할 때마다 돈을 나눠서 지급을 할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신문에서 보실 거예요. 신문에서 그 기술 이전 총 금액이 있죠. 예. 총 금액이 얼마이고 예. 업프론트로 얼마를 받고 예. 마일스톤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이제 여기서 트리거 포인트라고도 부르죠. 이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 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드를 하나 넣으면 500원씩 하나씩 500원씩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끝인가요? SK 바이오팜은?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고, 네네. 여러 개가 더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